이거는 넣었어. 자, 네, 맞아? 시작해 봅시다. 자, 아싸. 오, 재밌는 일 있어? 등급 떴어? 재밌었어요. 오늘 등급 떴어요. 원하는 등급이 어떻게 나왔나요? 뛰어내려야 돼. 나는 여기 저번에 다른 시간 수업해봤더니 수업들 진짜 곧잘 들었더만.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 학창 시절 때를 비교하면 니네 마음을 몰랐을 거야. 나는 고1, 2를 갖다가 미친 지도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학생들 계속 한 27, 8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참 정말 내가 보기엔 그거 같아. 4등급 한 요 정도 나오는 등급.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4가 나오는데 어떤 건 1 나오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이 한 4등급 정도 되는 실력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 편하게 지는 스타일들이 아닐까.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학원은 안 다니는 거 없이 다 다니니까 또 힘들게도 사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친구들은 학원 다니면서 힘들다 하는데 그 위에 한 평균 한 2등급이나 1.5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괴롭게 생활하는지는 아마 모를 거예요. 보면. 피를 말리는 거지 뭐. 형님 그래 보인다. 그래서 형님 몇이야? 형님 몇 등급이야? 나 2.9를 발렸네. 아 그래? 3초. 옛날에 2층 남아. 얘기를 하니까 저기가 생각나요. 한 벌써 한 10한 4년 된 것 같은데 내가 담당했던 담임 맡았던 학생인데 그 친구가 서울대를 갔어요. 지역균형으로 수시로 서울대 갔는데 1학년서부터 3학년 때까지 모든 과목에서 다 일명 A지 1등급을 받은 거야. 다 내신에서.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으로 가려면 이제 수능에서는 최저 3만 맞추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적이 수학이야. 수학을 유난 못해. 본인도 인정을 해. 학교 시험을 무슨 수로 100점을 맞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 내가 담당이었는데 수학 잘 못하는데 학교 시험을 100점을 맞더라고 늘. 근데 모의고사는 1학년서부터 2학년 때까지 그것도 전설이야. 한 번도 안 빼놓고 올 3등급이야. 2가 나온 적도 없고 4가 나온 적도 없고 언제나 그렇게 3등급이 나오냐. 그러니까 얘가 3학년이 되더니 나한테 뭐 그냥 애들이랑 1대1로 상담하는데 걔랑 뭐 상담할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 사실 고민이 하나가 있대. 뭐냐 네가 고민될 게 뭐가 있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선생님 저 수능 볼 때 3등급 안 나오면 어떡하죠? 수학 얘기하더라고. 항상 3이 나왔으니까 수능에서도 3이 나와야 되고 2 나오면 좋은데 아예 개실력이 2 안 나와. 내가 가르쳤지만 그래서 그때 그냥 뭐 어떻게 할 말은 없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게 또 지금까지 3등급이 아닌 등급을 받아본 적이 있냐? 그거 없죠. 그럼 계속 3등급 나올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근데 진짜 수능에서 3등급이 나왔더라고. 서울대 가가지고 저기 경영학부 갔는데 방학 동안 나를 많이 괴롭혔지. 경영학부 갔더니만 이제는 수학하고 빠이빠이인 줄 알았더니만 통계 계열 관련된 통계 수학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그걸 모르고 질문을 해가지고 도망다니느라고 참 진답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수학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자, 내신 한번 받는 거요. 그냥 경험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2학기 때 내신 중요하고 경험 토대로 해서 겨울방학 때 준비 잘해서 2학년 때부터 노려보는 게 좋죠. 지금 내신 잘 받는 사람은 축하하고. 자, 숙제들 다 해왔나요? 네. 숙제 해온 거 중에서 질문 있습니까? 혹시? 내가 스텝 2에서도 이렇게 몇 개를 좀 찍어줬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뭐 힌트 준 것도 있고 어떤 건 힌트 안 준 것도 있고. 숙제 안 해온 사람 있어요 혹시? 안 해온 사람이 있으면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 한 사람한테 일단 뭐 안 해온 거 지금 안 해온 걸 어떻게 해. 그래도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절반밖에 안 했거나 뭐 상태를 알아야지. 좀 힌트를 줘서 주말에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 85% 정도 했어요. 그 다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줄이겠는데 어디 풀지를 까먹고 못 물어봐서 스태프를 못했어요. 주말 통해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나 지금 니들한테 내가 오히려 물어볼 게 많은데 여기 학원은 보충을 정말 철저하게 하더만 분위기가. 근데
근데 보충을 하면은 수업을 뺐을 적에 나는 보통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일단은 그걸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미흡한 거 1대1로 보강을 잡거든요. 참고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저것도 여기는 다 왔는데 문소연이 저번에 안 와가지고 수업이 똑같은 내용이라서 찍어서 보강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보충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면 제가 오늘 늦을 것 같다 결석할 것 같다 그러면 학원을 통해서 미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거 준비를 하니까 좀 더 해놓고 넌 어차피 안 되면 나하고 보강 한번 잡아야 돼. 근데 다음 주면 나도 1시부터 수업 있고 니들도 더럽게 바쁠 텐데 그 보강 시간이 나올려나 모르겠다. 어쨌든 뭐 짬 내면 되겠지. 하나 잘해서 괜찮아요. 하나 잘해서 괜찮아? 잘해서 괜찮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잘생기긴 잘생긴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 얼굴을 갖고 있었으면 나는 공부 안 합니다. 처음 말했는데. 잘생겼죠. 이 친구 잘생겼어. 이 친구는 여기까지만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저는 공부합니다. 아니 잘생겼어. 왜 잘생겼어. 뭐, 되게 슬픈 표정. 그래서 저는 공부합니다. 누가 인서머리에 뜬다. 아니 확실한 거는 여기 여학생들이 둘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수업 문제 아니야? 이거 부탁해야지. 남자가 잘생긴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덩치. 조용히 좀 해봐. 뭐가 중요해? 내가 얘기할게요. 남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여기 뭐 누구랑 사귀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진짜 긴 얘기는요. 저거 촬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동영상 강의 들으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저 선생님이 자꾸 진짜 딴소리 하는 걸 거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남자의 카리스마는 뭐가 필요한가? 그거는 이따가 카메라 영상 꺼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보세요. 일단 푼 내용에서 질문. 다른 학생들 지금 뭐 고백하지 않은 학생 빼놓고는 숙제들 다 해왔어요? 숙제 빼먹거나 늦어지면 안 됩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보강 질문하시고요. 꼭 결석을 해야지만 보강을 요청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좀 얘기해 드릴게요. 15쪽 펴보세요. 15쪽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낸 게 몇 번이죠? 나는 체크를 안 해가지고 37번, 41번. 37번, 41번이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선생님이 설명할 거 없습니다. 싹 다 숙제입니다.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건 다 숙제입니다. 16쪽에서는 몇 번 숙제 냈죠, 선생님이? 42, 46, 47. 42, 46, 47 이렇게 숙제 냈어요? 네. 여기서 질문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 46번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특히 서로 소인 경우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45번 문제 봅시다. 45번 문제. 여러분들 이번에 학교 시험에 원 들어가는 학교들 많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집합 A 보세요. 45번에 A가 의미하는 도형을 풀어내면 뭐가 됩니까? 원이죠. 원. 그죠? 원소가 x, y예요. 점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점? 옆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 근데 옆에 있는 방정식을 보니까 원. 그럼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돼. 그럼 이거 보면 원이지 뭐. 그죠? 그냥 원이에요. 원. B도 뭐예요? 원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달라요. 원이. 그쵸? 그리고 C는 살펴봐 주시면 뭐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직선이죠. 직선. 그렇죠. 저번에 내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수학의 모든 문제는 집합화해서 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험범위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A, 교, B라고 일단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두 원에 뭐가 될까요? 교점이겠죠. 교점. 맞죠? 그 교점을 집합으로 해놓은
해봤다고 해봤지만 그래봤자 원 2개면은 교점 몇 개 나올 거다. 뭐 2개일 수도 있고 접하면은 1개일 수도 있고 두 원이 미친 척하고 똑같으면은 뭐 수없이 많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2개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C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그 2개의 교점이 이거의 원소란 얘기니까 이 직선이 이 교점을 어떻게 지난다고 볼 수 있나? 이게 직선이 지난다라고 볼 수 있죠. 해석하면 되게 쉬운 문제죠. 무슨 문제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맞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죠? fx, y는 0을 원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fx, y는 0을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쓴 표현 다 이해됩니까? 음함수 표현인데 그렇지? 수학 한 가닥씩 하는 학생이니까 주소 들었을 거야. fx, y는 0 gx, y는 0 그것이 얘네 둘이라면은 이거에다가 플러스 k를 곱한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그쵸? 그런데 특히 분필 어딨니? 특히 요 k 값이 얼마가 되어주면 마이너스 1이 되어주면은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슨 방정식이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혹시 못 알아듣겠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보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원이 완벽하게 돼 있는 사람은 지금 다 알아듣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말이 마이너스 1이지 그냥 f 빼기 g지 뭐. 그러니까 f 빼기 g가 이 직선이 된다는 얘기는 f 빼기 g가 그냥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되시겠습니까? 네, 요 문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선생님 뇌피셜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수학 교과서가 1학기, 2학기가 구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수학 문제집들은 구분이 돼 있죠. 뭐 지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근데 7년 전 교육과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1학기 건 1학기 거, 2학기 건 2학기 거 분리가 돼 있었거든.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원은 1학기 거고 집합은 2학기 거거든. 그죠? 옛날 걸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두 개의 단원을 섞어서 내는 거는 내신 문제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는 방향도. 근데 요즘에는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낼 수도 있죠. 그죠? 예. 학교 문제의 성향이 좀 지저분하게 내고 섞어서 내는 걸 좋아하는 학교 학생들이 이 문제를 좀 잘 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 학교는 그딴 거하고 상관없이 그때 시험 보면 다 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런 학교들은 안 나겠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쪽에서는 몇 번 숙제 내드렸습니까? 51, 52, 53 이렇게 냈어요. 50부터 잔인하게 냈구나. 워낙들 잘들 해오니까. 뭐 나머지 거는 숙제입니다. 선생님이 풀어드릴 거 없습니다. 여기 18쪽, 19쪽 해서 63쪽까지는요. 다음 시간에 이거 다 숙제입니다. 이거는요. 선생님이 힌트를 저번에 뭐 어디는 A, B, C, 어디는 P, Q, R 이렇게 잡아서 풀라 그랬죠. 그죠?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내는 거 보고 그때 가서 좀 대응을 해줘야지 맞을 것 같아요. 한번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문이 있는 학생은요. 따로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61번만 힌트를 좀 드릴게요. 61번을 좀 보자. 자, 61번을 보면 집합 A가 x-2 x 플러스 1로 유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 2차식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 몇 차 방정식입니까? 4차죠.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근이 4개라고 봐야 되는데 뭐 중근이 있든 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것을 만족하는 4개의 근이 세고 B도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네, 요렇게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가 맞죠? 네. 자, 그랬는데 문제를 보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포인트가 여기서 딱 하나 나오죠. 벌써. 무슨 말일까요? 요거 두 개 공통근이 일단 뭐 나옵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벌써 요 집합의 원소가 2하고 마이너스 1은 잡히는데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0으로 하는 두 근, 이걸 0으로 하는 두 근 중에서 한 개만이 공통근을 잡혀야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문제가 돼요. 접수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공통근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통근 문제는요.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공통근이가 아마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텐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 공통근 나왔습니까? 기억 안 나요? 나는 시험 잘 봤다. 그래서 기억난다 안 난다. 기억이 안 났으면 아마 안 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공통근 아마 예비고 때 겨울방학 때 막 할 때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푸는 방법은 연립방정식처럼 복잡하지만 실제로 출제될 경우가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일단 숙제로 깔기는 까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모르겠으면요 적당히 풀다가 선생님한테 질문으로 던지세요. 그래서 그때 상황 봐가지고 풀 수 있으면 풀어주고요. 아니면 야 버리자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버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공통근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막 원소 개수 관련된 거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문제예요. 61번은. 여기 왜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원소 개수 표현 때문에 들어갔다면 이건 여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 개수 문제. 부분집합 개수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1번 숙제는 냈나요, 내가? 네. 다 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숙제를 좀 해라. 72번하고 73번은 따로 숙제를 안 냈습니까? 네. 72번 살짝 힌트 한번 주어볼게요. 72번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고 이거의 부분 집합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더니 X는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랍니다. 에이, 이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다. 이래야지 쉬운 문제인데, 그치? 왜냐하면 홀수라고 얘기를 하려면 곱해서 나온 결과가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원소의 곱이 모두 짝수라면 뭐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라는 말이 되니까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X의 원소 개수가 4개래요. 자,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 볼게요. 전체 집합은 원소가 6개인데 우리가 구하려는 부분 집합은 원소가 4개래. 그럼 원소가 빵개, 1개, 2개, 3개, 4개 케바케로 따지게 되면 몽땅 5가지 케이스가 되는데 공집합은 빼면은 4가지가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뭐 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원소는 짝수래. 애매하죠? 문제 정황을 잘 보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4개가 아닌 걸 구해가지고 전체 개수에서 빼버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집합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그걸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여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이 문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전체의 부분집합 개수에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소 개수가 말 그대로 몇 개인 경우? 5개인 경우? 원소 개수가 몇 개인 경우? 6개인 경우. 그렇지? 맞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모의 조건은 만족이 되면서 가의 조건은 만족이 되면서 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쨌든 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를 만족을 안 하는 애가 있고 가를 만족을 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어쨌든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거의 정반대 케이스를 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논리예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자체가 가부터 만족이 안 돼 버려. 가부터 만족이 안 돼 버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걸 구하겠다는 거거든, 일단은. 맞지? 그러면 이 경우가 이제 원소의 곱이 짝수가 아닌 뭐가 되는 경우? 홀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이거 전체에서 빼면 원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까지는 만족이 되는데 이제 이 경우가 나가 만족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거를 굳이 힌트를 왜 드렸냐면 이 문제를 아마 풀어보는 사람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경우는 아마 대부분 다 내가 만약 이걸 이제 어차피 숙제를 줄 거니까 숙제를 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잠깐만 전체 개수 6개 하고 6개인데 4개 이하면 그냥 5개 하고 6개짜리 구하면 되지 뭐.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모의 입장에서 본 거냐면 조건 나의 입장에서만 본 거잖아요. 그럼 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람이면 뭐 선생님이 더 설명을 안 할 텐데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할 수 있고 가는 되는데 나는 안 돼. 가가 안 되고 나가 돼. 마지막 가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모아놓은 게 뭐예요? 모든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우의 수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누굴 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걸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려는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거는 이 세 가지 경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몰라 이걸 너무 그냥 알아서 할 줄 아는 학생들한테는 지금 선생님이 반복 설명을 너무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나름대로 잔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공부를 고등학교 때 늦게 했던 케이스라서 이런 걸 만나면 여기에서 이게 한 방에 그냥 나 이게 되는데 라는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나는. 근데 분명한 거는 반대 사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맞거든. 근데 그걸 잡을 적에 되게 혼란스럽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올 오브 케이스를 다 잡았어요. 이렇게 먼저 썼어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게 이거니까 그럼 나는 얘네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풀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해당되는 경우에 정반대 경우를 구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맞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필요한 학생 있으면 메모 잘 해두시고요.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73번은 숙제로 하시면 되겠고요. 스텝 3 가보죠. 76번과 같은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그러죠? 요거 멱집합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수학 용어도 알아두세요. 멱집합이 뭐냐? 파워셋의 약자인데요.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A의 멱집합.
이 멱은 한문인데 수학으로 말하면 거듭제곱과 관련이 있을 때 멱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집합 구할 때 개수가 2의 거듭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가지고 원소가 1입니다. 그러면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다는 그런 뜻이죠. 거기 읽어보면 아마 그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전체를 A의 멱집합, 파워셋, A의 파워셋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풀면 뭐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정식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하다못해 센이나 RPM 같은 데도 멱집합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이게 스텝 3다? 나는 이 문제 수준을 스텝 3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넣을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문제 하나 해볼까요? A가 원소가 1, 2, 3일 때 PA를 이거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는요. 네. 이랬을 때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내면은 이게 멱집합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 한 중하급으로 가장 만만하게 낼 수 있는 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 원소가 3개면 요거 부분 집합은 몽땅 몇 개죠? 8개죠? 그러면 요 안에는 공집합서부터 해가지고 A라는 것까지 해서 원소가 8개니까 이 집합은 원소가 8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원소가 8개인 A에서 또 부분 집합을 구하였으니까 이게 8개다. 뭐 이렇게 내는 게 가장 간략한 문제의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어요. 근데 별 볼 일 없죠, 그죠? 네, 근데 일반 문제를 풀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 정도 수준이면은. 자, 또 봅시다. 77번은요. 이 문제는 다른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집에 가서 잘 풀어보세요. 토요일까지 만약에 이 문제를 다 풀지 못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주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꼭 본인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자주 선생님 눈에 딱 봤을 때 이거 그거야 라고 눈에 띄는 거는요 진영도가 꽤 높은 문제예요. 자 78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 78번은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왔다 갔다 언급하면서 그 대칭차 집합 설명하면서 야 이거 대칭차 집합이지 아닌지 의심해봐야 돼 뭐 이런 종류였었죠, 그죠? 근데 대칭차 집합은 아니었어요. 아닌데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x 연산 y가 x 합집합 y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여기 문제 보면 아마 그런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정의된 연산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에서 정의된 연산이라는 게 막 뭐 문제집마다 뭐 문제집 쓰시는 선생님들마다 뭐 제각각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은요. 쓰는 놈이 또 나와요.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볼게요. 중심거제. 요거까지만 짧게 설명하고 나갈게요. x 싹 다 칠해야죠. y의 여집합도 다 칠해야 되죠. 누구 빼놓고 다 칠하게 됩니까? 요거 빼놓고 다 칠하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y 차집합 x를 전체 집합에서 제외한 거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놓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